안녕하세요. 사실 검사 받은 지는 한참 됐는데 프로젝트가 막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편안하게 얘기하고 촬영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계속 다른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 내용을 조금 뒤로 밀어놨었어요. 한 달 정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보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후기 같은 것들을 남겨볼게요. 그때 이제 병원에서 1차적인 검사들은 진행을 했었고 나팔관 조영술이라는 거를 외부 병원에서 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팔관 조영술이 되게 힘든 과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아프지 않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나는 어떤 적이 사실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혹시 몰라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좀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생하나 오전 일찍 첫 타임에 예약을 잡았고요. 그래서 가서 진료받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은 바로 회사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스케줄을 짜서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대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갈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나팔관 조영술이다 보니까 이제 아래는 치마로 갈아입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랑 옷이랑 갈아입고 대기를 기다렸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약간 틀어져 있지만 나팔관이 막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진료 볼 때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긴 했지만 아프거나 하진 않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넘어간 케이스였던 것 같고 끝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앞에 순댓국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걸 엄청 먹었던 기억이 나요. 더 먹고 싶어? 원래 이렇게 병원 갔다 오면 되게 좀 허하잖아요. 마음이 검사 받고 나면. 그렇게 국물 같은 게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베라닐에 맞춰서 나팔관 조영술한 검사 결과랑 이전에 진행했던 검사 결과들까지 총체적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저희 결과를 쭉 보시더니 시험관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엄청 놀랍거나 절망스럽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를 노력을 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노력을 했었음에도 왜 안 되는 걸까라는 그 의문은 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임신 되게 쉬운 건 줄 알았던 약간 오만함도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임신에 되게 필요한 영양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모자라 있었고 내가 생각보다 몸의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었구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되게 명확하게 결과를 들으니까 아 이제 그러면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막 슬프거나 절망적이거나 그렇다기보다 우리에게 되게 조언을 해주실 길잡이가 되어주실 선생님이라는 어떤 사람 존재가 생겼구나 라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명쾌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되게 덤덤하게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사실 아는 바는 잘 없고 찾아볼 시간은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이제 저희가 너무 근데 저희가 너무 담담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우는 분도 계시고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되게 담담하다 이러면서 혹시 예상을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상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뿌옇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한다는 거 무작정 하는데 그게 나한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되게 캄캄한 상황에서 뭔가 선생님이라는 한 줄기 빛이 내려온 듯한 느낌?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거 그냥 잘하고 때에 맞춰서 오라는 거 잘하고 성실하게 잘 들을 테니까 잘 가이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다 된다. 결국에는 다들 임신을 해 가신다. 다만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지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되게 든든했었어요. 시험관을
배란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가 보조금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건소에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보건소를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남편이랑 바로 보건소로 갔었고요. 갔는데 보건소 점심시간에 딱 겹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에 좋은 거 좀 챙겨 먹을까? 검사 결과도 방금 듣고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추어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보건소 영상이 없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2명이서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거의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도 그 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해서 추가 보조금은 없이 의료보험 혜택 정도만 받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아마 해당한 사람과 병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300에서 400, 50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둘이 부부라는 확인서 같은 거를 보건소에서 떼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시험관을 진행할 때 있어서 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간 김에 그거 받아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 시험관을 들어가게 되면 자가주사를 놓게 되는데 주사 무슨 주사 다 까먹었어요. 공기 조금 있어서 뒤로 한 번만 당겼다가 천천히 위로 올려서 바늘 끝에 한 방울만 맺히면 쉽게 얘기하면 난자를 원래는 한 달에 하나 정도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 개 나올 수 있게끔 과배란을 하는 주사인 거죠. 그래서 그 주사를 자가주사를 하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초음파를 봐요. 이제 난자가 될 씨앗이 몇 개씩 있네요. 이런 것들도 중간에 보고 그리고 주사를 맞고 하면서 그 난자들이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또 초음파를 봐요. 어떤 거는 사이즈가 잘 크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너무 작기도 하고 어떤 건 너무 혼자 크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맘처럼 쉽게 열심히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똑같이 뭐 많이 나는 건 아니더라. 이건가? 저 앞에 설마 여기부터 서 있는 그런가 봐. 그리고 중간중간에 병원 진료 있는 날이 있어요. 초음파도 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피검사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피검사 해보고 좀 모자란 게 있으면 주사 맞고 가라고도 얘기를 해주시고 다행히 저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것들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뭐 피검사가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시간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찍 가서 피를 뽑아놓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후에 그 피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피검사는 한 시간에 맞춰서 가고 피를 뽑아놓은 다음에 근처에 카페 가가지고 뭐 혼자 가는 날은 혼자 일하고 남편이랑 같이 가는 날은 뭐 둘이서 같이 일하던지 책을 보던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진료를 보고 오곤 했습니다. 오늘 초음파 보면은 남표가 보일 거예요. 네. 요거 기준으로 주사가 어떻게 맞는지 결정하고 네. 그다음에 주사 더 처방 받은 다음에 크기 확인한 다음 주에 언제 투치할지 얘기해 줄게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럼 오늘 초음파 보고 주사 어떻게 할지 보고 네. 투치 날짜 잡을 수 있으면은 네. 미리 잡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좋다, 수치가 좋다는 건 약이랑 주사가 잘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왜요? 좀 찝찝해하고 맞는 게 조금 이게 제대로 못 들어가고 공기만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잘했을 거예요. 이게 자가주사라는 걸 처음 놓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약은 어찌저찌 다 들어가는데 그 원래 병에 있는 그 용량을 아무리 잘 빼내려고 해도 그게 쏙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약이 조금 덜 들어간 건 아닌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는 없으니까 피검할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피검 수치가 굉장히 좋고요 라고 하시면 피검 수치가 좋다는 건 제가 주사를 잘 맞았다는 뜻인가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약도 사실 하루 3번 챙겨 먹는데 그게 미팅이 있거나 이러면 그 시간대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잘 먹었나 싶기도 하고 조금 놓친 걸
괜찮나 싶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봤던 것 같고, 주사 놓는 게 처음에 조금 적응하는 게 어려웠지 이게 몸에 막 이상 반응이 있거나 뭐 되게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약에 대한 효과들, 효능들 혹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편이어서 좀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내막이 얇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생리주기 날짜로는 잘 맞는데 네. 우리가 채취 날까지 보고 이식을 할 수 있는지 그날 평가를 좀 해볼게요. 아, 네. 왜냐면은 생리주기 짧은 분들은 암폰을 그냥 거기에 맞춰서 빨리 푸는데 내막이 못 따라와요. 아, 지금으로 봐서는 신산대 네. 이식을 못하는 정도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때 조금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사를 열심히 맞고 갔는데 제가 생리주기가 짧다 보니까 주사와 약으로 난소들은 크는데 자궁 내막이 충분히 두꺼워질 만큼의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채취를 하더라도 이식을 못 할 수도 있다. 채취를 한 걸 가지고 동결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안 찾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이 뭔지 동결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괜히 내가 열심히 주사를 챙겨 맞고 약도 챙겨 먹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난소도 마구마구 자라주지 않고 자궁 내막도 마구마구 자라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초음파를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저같이 무지랭이들도 이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쓰는 거 괜찮았어요? 사실 알려주신 대로 못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2번, 3번 아, 넣었어요. 잤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내가 섞기만 잘 섞어서 맞으면 되니까. 네. 사실 뭐 일이 핑계이기도 하지만 조금 성격이 좀 낙천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 주사를 처방해주시면 주사 이름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막 검색을 해보고 무슨 주사인지 막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가 나갈까봐 찾아보느라고 찾아봤었는데 근데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선생님이 시켜주는 대로 계획을 짜준 대로 그냥 그것만 믿고 따라갔고 그래서 그런지 좀 스트레스는 덜했던 것 같아요. 임신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일을 쉬기도 하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근데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오히려 일을 해서 좀 시간도 체력도 많이 일에 뺏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